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로보티즈의 주주 여러분들, 오데리 주식의 오데리입니다. 자, 로보티즈가 어제 굉장히 강하게 눌리면서 다시 한번 구간을 깎아 내려갔고, 그 구간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다음 주에 어떤 방향으로 이어나갈지, 추가 하락이 있을지, 아니면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할지, 오늘 영상에서 흐름을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나 오늘 매수를 했다. 이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드디어 기회가 나에게도 왔다. 매수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얼마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자리인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상승 전환하길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상승 기원 댓글로 적어주시고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주들의 상황이 약간 상반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지금에 들어서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들은 급등을 한 다음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상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후자 쪽입니다. 지금 로보티즈는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 조정의 추세가 지금 결국은 60일선까지 도착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방향이 상승으로 확정이 되느냐, 하락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구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 자체는 맞습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든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든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아직 로보티즈가 없다. 티즈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신규 매입을 고민 중이시다 하시면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소량 매수를 하세요. 일단은 분할을 기본으로 전제를 깔아두시고 소량 매수를 하셔서 들어오시고요. 나는 로보티즈를 매수를 최근에 시작을 했다. 그래서 나 지금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소량 매수해 나가시면서 지금 구간에서 평단가를 조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두시고 수량을 지금 최대한 챙기셔야 될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일 분할을 해 나가면서 매수를 해 나가시고 더 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금을 전부 투입하셔서 매수하시지는 마세요. 일단 분할을 기본으로 하시고 매수를 이어나가시면 되고 나는 지금 조금 물려있는 상태다. 고점에 매수를 해서 물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앞에 두 분에 비해서는, 두 부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세요. 하실 수 있을 만큼 낮추셔야 됩니다. 물론 고점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시면 이 가격대까지 낮추시기 힘듭니다. 26만 원까지 낮추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요. 당장 10,000원 낮추시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 평단가는 낮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그려나가든지 회복 기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 조정은 계속해서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 평단가 조정을 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저점에 매수를 잡아가시는 것과 동시에 사실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추세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곳이 비록 손실 구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단기 추세 타고 매도를 하셔서 위에 있는 물량을 깎아내셔야 돼요. 조금씩 깎아내셔서 조금씩 물량을 줄여 나가야지 결국 아래서부터 다시 현금으로 매수를 이어나가시면서 평단가를 더 빠르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 죽어도 손실은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고점 매도는 하지 마시고 저점 매수를 이어나가시면서 평단가를 조정을 하세요. 물론 매도를 할 때보다는 속도는 조금 더 줄어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지금의 바닥 구간은 언제 끝날 수 있는 거냐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구간은 여러분 월요일 날 끝납니다. 월요일 날 결국 방향을 정할 거예요. 위로 가던 추가로 내려가던 둘 중에 하나는 확정이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방향성 확인 자체는 월요일 날 된다라는 것. 월요일 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빠르게 단기 차익을 챙기셔야 돼요. 물론 나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만 이어하셔도 되지만 나는 로보티즈를 좀 짧게 가져가고 싶다. 지금 구간 너무 손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일단은 단기 차익을 챙겨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상승 방향으로 전환을 한 뒤로 화요일 혹은 수요일
양일 중 하루에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목표 구간이 얼마냐? 일단 25만 원짜리까지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26만 원을 목표로 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상승은요. 강하게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로보티즈와 지금의 추세와는 다르게 조금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26만 원 뚫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26만 원 그 이상의 매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은 26만 5천 원에서 27만 원 사이에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딱 지금 구간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로보티즈의 공매도의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물량이 쌓인 구간이 딱 지금 구간이죠, 결국은. 눌리기 시작한 후부터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은 무조건 손실 확정이죠. 그리고 손실을 줄여 나가려면 빠르게 매수를 해서 이들도 빠르게 낮은 가격을 잡아가면서 공매도 잔고를 줄여 나가야만 합니다. 손실을 줄이려면은.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급격하게 매수세가 많이 잡히면서 끌려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쇼커버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흔치 않습니다. 로보티즈에서. 흔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이번 단기 추세 타고 올라갈 때는 강하게 급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을 건데 지금 로보티즈의 중요한 상황은 결국은 조정을 어디서 받느냐입니다. 지금 로보티즈의 하락세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그림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단기 추세인 5일 추세가 단 한 번도 10일 추세 가까이 접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일단 한 번의 교차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일어나면 그 한 번의 교차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 조정을 어디 받느냐? 바닥보다는 위에 받아야지 앞으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보티즈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바닥이다. 이것보다는요. 지금의 상황보다는 다음의 상황이 더 문제예요. 다음에도 바닥을 간다. 지금처럼 바닥을 간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강하게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말 그 상황까지 바라진 않지만 정말 최하로 내려가면은 2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2만 원이 아니에요. 20만 원짜리까지도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이 반드시 25만 원 선에서는 멈춰야만 합니다. 지금 자리는 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조정이 끝난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위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결단을 내리셔야만 해요. 나는 지금처럼 중장기 포지션을 계속 잡아갈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로보티즈 단타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여력을 확보를 하셔서 바닥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계속해서 깎아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력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손실을 감수를 하시더라도 위의 가격대에 있는 물량을 쳐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현금화를 일단 시키시고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잡아가셔야 합니다. 나는 단기를 노린다. 이런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나는 중장기도 노리지만 단기도 노리고 있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런 분들이시라면은 다음 상승은 급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매도를 하셔서 일단 차익을 챙기시고 조정을 받은 그 자리부터 추가로 매수를 잡아가세요. 물론 나는 여력이 된다. 나는 계속 고점 매도는 하지 않고 저점 매수만 할 거다.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저점에서 매수만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평단가 낮추시고 수량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지금 로보티즈 10일 추세와 5일 추세가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차가 되기 전까지는 짧게 가져갈지, 내가 지금부터 매수하는 물량을 짧게 가져갈지, 중장기로 끌고 갈지를 일단 결단을 내리신 다음에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챙겨가시던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가는 거죠. 최대한 낮춰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거고,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고점 매도를 하는 것. 고점 매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챙겨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점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춰가시고 고점 매도를 하셔서 최대한 단기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대리도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이때 매집 신호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또 했고요. 이때도 했고 이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데리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매물대를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데리는 여전히 평단가가 사실 20만 원대 초반이에요. 왜냐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20만 원대 초반이지만 일단 고점 매도해서 차익 챙겼죠. 그리고 눌릴 때 한번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또 저도 평단가가 올라간 상태죠. 그리고 고점 매도 한 번 더 하고 이때 매집 신호 나와서 매수를 추가로 하면은 약간 깎입니다. 추가로 또 매수하면 또 약간 깎여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조금씩 깎아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평단가 조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오데리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조금 더 길게 수익을 챙겨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데리가 매수를 할 때 같이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매도를 할 때 같이 매도하셔서 단기 차익 챙겨 나가실 수 있도록 같이 대응하자라고 문자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데리 문자 받아보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챙기시고 오데리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무관하지만 일단 오데리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도 챙겨 나가시고 중장기적으로도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데리가 도대체 어떻게 주식 매매를 하길래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나가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이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길래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보티즈 앞으로 조금 더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물론 4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회복을 할 거지만 큰 흐름 안에서 얼마의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지도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흐름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챙겨 나갈 목표 매도가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이 장중에 우리를 흔들기 시작을 하면 감정만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절대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데리가 실제로 방향을 판단을 할 때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장중에 흔들리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데리는 어떤 종목이든 딱 5가지 근거만 봅니다. 5근거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추세.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지지력과 심리선을 함께 봅니다. 사람들의 심리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만들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제일 중요하죠. 지금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흐르고 있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펀더멘털, 실적과 정책, 실제 수주를 확인을 합니다. 이 중 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그거는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5근거가 실제로 쓸만한 건지 오데리의 과거 매매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잘 알고 계실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오데리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데리는 이전 3월부터 매매를 했어요. 이때 매집 신호가 3번 들어왔고 그만큼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만 쌓이고 있고 좀처럼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 지점 3월 중반, 4월쯤에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거래량이 들어오자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흐름을 타고 한번 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자리를 잡아 들어가서 이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오데리가 주당 차익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4만 원 정도 챙겨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3개월간 긴 횡보세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들어왔어요. 에너지가 그만큼 쌓이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이 있었지만
추세도 잘 타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일단 외국 시장이 국내 시장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외국 정세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호재가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죠. 이 구간에서 주당 차익을 35,000원씩은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오데리의 5가지 근거, 여러분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근거들이에요. 이 5근거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아 나가면은 수익을 확정을 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근거를 장중에 동시에 체크를 하시려면 화면을 여러 개를 켜두고 계속 비교 분석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렇게 실제 행동 기준을 정리를 한 자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매일 종목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체크리스트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지금이 진입을 하셔도 되는 자리인지 비중을 조절을 해야 할 자리인지 바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다만 이 체크리스트가 7개고 기준 세부 항목은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본업하고 계시죠? 오데리도 본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장중에 다 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방향은 영상으로 체크를 하시고 실제 대응 기준은 문자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 장중, 내일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그 기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데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전략이라고 2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일 종목의 흐름과 지지, 저항, 리스크까지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할지 그 기준표를 정리를 해서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종목의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잡히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흐름이 아니에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전략과 타이밍 문제입니다. 이제 영상에 이어서 오데리가 잡아둔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지 매도 타임라인을 그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의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로보티즈는 급격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갔어요. 작년 한 해 동안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가다가 12월 들어서서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었는데 고점을 찍고 조정이 시작되었고 지금 한 구간만큼 조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급등한 한 구간만큼 그대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꺾여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강해지면서 20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게 정말로 현실화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자리에서 그나마 어떻게든 버텨내는 건 지금이 매물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전 급등이 시작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지점부터 그 지점까지 일단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조정이 멈춰야지 이곳에서부터 다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그 직전 구간, 증자 전 구간까지 조정이 들어가면서 더 강하게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0만 원대까지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 로보티즈가 지금 이제 바닥입니다. 정말 바닥까지 다 왔어요. 조정 이번 급등분만큼 전부 다 뱉어낸 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만 하느냐. 앞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많이 상승하지도 않아도 돼요. 딱 25만 원. 조정을 한 번 급등을 하고 단기 추세적으로 한 번 상승을 하고 눌리기 시작을 했을 때 와 있는 자리가 25만 원이어야 하고 이 자리에서 버텨야 돼요. 그래야지 추세를 전환을 시키면서 버티면서 지금 구간에서 에너지를 조금 쌓다가 이 사이클은 2번 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쌓는 사이클은 2번까지 갈 수 있지만 이 정도 쌓이면은 결국은 추세 전환을 하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이클, 즉 다음 주죠. 이제 시작될 사이클에 회복이 된다. 25만 원까지 회복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점을 찍었고 회복 추세를 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기 추세로 봤을 때 회복이 시작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부터 펀더멘탈 4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나 있어요. 왜냐하면 흔치 않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죠.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 중에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25만 원까지 일단 회복을 하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느리게 완만하게 27만 원 자리까지 회복을 합니다. 이 자리까지 회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2월 중순까지 이어질 겁니다. 27만 원 회복은 1월 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세는 이제 2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흐름을 가져갔을 때야 비로소 이전 고점을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2월 중순 실적 발표를 할 때 이전 고점인 32만 원 자리를 찍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현금 흐름도 우리가 확인을 하죠. 이번에는 이 현금 흐름 부분을 조금 배제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로보티즈 지금 현금 많아요. 현금이 적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유상증자 있었죠. 유상증자가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1,0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2,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한 성공이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자기 주식 처분을 하면서 410억, 440억인가 그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개선이 안 될 리가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게 아닙니다. 지금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로보티즈가 증명을 해야 될 것은 현금 흐름 부분이 아니라 매출입니다. 순수하게 매출. 매출 부분에서 우리의 기대 그 이상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35만 원, 그 이상 37만 원 자리까지 일단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아니죠. 작년 연간 보고를 해야 되죠. 그 시즌이 오면은 그 시즌이 올 때쯤엔 37만 원 자리까지 일단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자리 준비를 해두시면 충분히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실 때는 여전히 추세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과 중기 흐름 놓치지 않고 챙겨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 하시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